자, 요즘 나노젠 나노코박스 얘기가 조금 지지부진하죠. 마지막 한 단계를 남았다는 이런 마지막 보건부에 이제 그 넘어갔다는 얘기로 남겨두고 지금 더 이상 이제 중요한 이슈나 기사 또는 승인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고 아직 서류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베트남에서 나노코박스 외에 바로 코비박이 있고 또 ARCT 같은 mRNA 기반의 백신들이 있습니다. 나노코박스는 아직 승인되진 않았지만 코비박과 빙그레 백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굿모닝 베트남 기사가 있어서 저번에 한번 살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노코박스가 이 3비 단계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죠. 코비박과 빙그룹의 백신은 시험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 나노코박스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9월 19일이었고 보건부가 이날 나노코 백신 임상 3상 시험의 중간 결과를 윤리위원회 검토기관 회의 결론을 발표했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건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건부에서 긴급 승인, 서류 검토 긴급 승인하면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재까지 이 세 가지 백신 중에 나노젠 제약의 생명과학 주식회사의 나노코박스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백신 후보 물질이죠. 총 1만 4천 명 정도의 테스트했고 3비 이상이 계속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노코박스의 생산 능력과 관련해서는 나노젠사가 현재 4개 공장이 있고 호치민시에 3개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과 용량을 바탕으로 나노젠이 2021년 말까지 회사가 5천만에서 1억 도스까지 생산할 것이고 최대 1억 2천만까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외에도 호이바 백신, 그리고 이제 ARCT 백신 등 두 가지 백신이 더 있는데 베트남도 지금 자국 백신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죠. 지금 이 공급이 아주 원활하지 않죠. 전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제한되자 많은 나라는 이제 덜 알려진 백신을 수입하거나 쿠바의 압달라, 인도의 코박신, 우리도 생소하죠. 압달라 백신, 코박신 백신 같은 건 이런 게 자국의 국산 백신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쪽으로 전환했죠. 이 얘기는 베트남도 최대한 빨리 나눠진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있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같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은 쿠바 백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자, 이란도 올해 초 쿠바의 소베라나 이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백신들이 지금 넉넉한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저소득 국가라든가 개발도상국에는 많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요새 머크사의 이 치료제 개발로 백신주들이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 참 엄마나 싸긴 한 건데 어쨌거나 백신은 계속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9일 국가생물의학연구위원회가 베트남제 나노코박스 백신이 단기 안전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얘기했죠. 백신 또한 면역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고 지금 3상 중간 결과 데이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나노젠 나노코박스 백신 나와야 HLB에 그룹도 영향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HLB는 꼭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아니더라도 리보세라님에 대한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아직은 엄청나게 폭등한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IMF 총재가 올 세계 경제 성장률을 5%대로 하향했습니다. 백신 격차,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저소득 개발 국가들의 백신 격차로 5.4조 달러를 손실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총재가 다음 주 공개될 IMF 올해 세계 성장률 예상치가 조금 하향 조정될 거라고 합니다. IMF가 저는 지난 7월 달에 6% 정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한 5%대로 1% 정도 떨어뜨린 거죠. 아무래도 어, 부채, 인플레이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백신 접종률 격차가 세계 경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을 할 것 같지만 대부분 신흥국가와 개발도상국의 GDP가 좀 몇 년 걸린다는 얘기죠. 선진국들은 빠르게 회복해도 개발도상국하고 이제 신흥국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게오르기 에바 총재가 백신 접종률 격차 해소를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백신 보고 늘려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사실 선진국이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고 베트남 같은데 그리고 인도 같은 데서 또 좋은 백신들이 좀 나와주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또 나는 나노코 박사 나오면 어차피 우리나라 HLB에서 글로벌 판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개발이 돼서 승인이 돼서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이 사이 안 좋은 와중에 일단은 연내 화상 정상회담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코로나 협력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화상으로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6일날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날 스위스 추리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채추 중국 외교 담당 정치권 후보 간 회담 원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해 12월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 사상으로 참여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한 4대 국정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다고 그랬고 그중 최소 세계 의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부, 기후변화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할 공간이 있더라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 역시 양국이 공동 목표를 가진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도 왠간히 싸야 되는데 자꾸 싸우면 싸울수록 개발도상국과 또 우리나라 같은 증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 영국, 일본이 항모 훈련 한번 했었죠. 그랬더니 중국이 대만의 군용기 149대를 띄웠습니다. 6개국 훈련에 중국이 나흘간 ADIZ를 침범했는데 대만도 우리 공격할 땐 중국도 막대한 손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죠. 중국이 나흘 새 150대 가까운 군용기를 동원해서 대만을 최대치로 압박했는데 필리핀에 등에서 미국과 영국 공무원 세계 전단 등 6개국 해군이 합동훈련을 펼친 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열리면서도 역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중국에 또 견제하는 이런 또 그룹들이 좀 있죠.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은 이렇게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 중국 본토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대만 대륙위원회에서 4일날 중국의 도발이 대만 해협의 안정을 훼손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침공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이 강력하게 반발했죠. 자, 오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이 호주 ABC 방송에서 중국이 공격한다면 그들도 막대한 손해가 닥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 오징어 게임 엄청 핫하죠. 오징어 게임 덕분에 우리 원화가 세계 인기 검색어가 됐다는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고요. 오늘 새벽 기사인데 456억이 몇 달러지? 라고 이렇게 많이 검색한다는 얘기죠.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덕분에 구글에서 원화 환율 검색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5일 미국 경제 매체 폭스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미 패션 잡지 하버프 바자의 편집장 오미드 스코비가 오징어 게임이 방영된 이후 인기 때문에 한국의 원화가 구글에서 세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검색된 통화가 됩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래도 많은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더욱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기 검색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원화를 현지 통화로 이제 환산해야 되니까 이게 몇 달러가 얼마야? 한국 돈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오징어 게임 상금이 456억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서바이벌 게임 목숨을 걸고 참가하는 이 게임인데 어쨌거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고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다 1등 넷플릭스 1등을 다한 이런 아주 좋은 드라마가 나와서 하여튼 다행이고 그러고 사실 수익 구조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나 또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넷플릭스에서 전체적으로 다 투자하고 수익을 넷플릭스가 거의 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기는 좋은데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건 IMF에서 세계 물가 상승률이 가을에 정점쯤 될 거라는 YTN의 뉴스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YTN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쯤 회복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가을에 정점을 찍은 뒤에 내년 중반까지는 이제 IMF 수준으로 돌아갈 걸로 전망했는데 지금 인플레도 심하고 물가 상승률도 엄청 심하죠. 제가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전세, 월세, 뭐 계란값, 우유값, 기름값 뭐 안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죠. 천연가스 상태되고 서민들의 삶이 퍽퍽해지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올해 가을에 좀 요즘은 지금이죠. 지금 최정점을 찍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IMF의 전망입니다.